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그 컬처팝을 주말에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컬처팝을 하게 된 이유는요, 우한폐렴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투잡도 뛴다.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 갈수록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나는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덧 집값은 항상 내가 모으는 돈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를 살다가 전세가 없어져서 요즘은 월세에 산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그래도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했지만 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내 자리도 이나마도 위태로워서 언제 잘릴 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기회를 갖지 못해서 뭐 출신 성분이나 부모나 가족이나 이런 데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도 또 머리나 이런 부분에 썩 좋지를 못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자리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일도 이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해봤자 사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 요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이 어려움에 몰리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향을 하게 되기 쉬워요. 내 불만의 근원이 내 개인의 잘못일까? 아니면 사회 제도나 시스템의 잘못일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제도나 시스템의 잘못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옳게 돼 있다면 내가 내 일을 성실히 하고 하루에 오랜 시간을 일을 한다면 적어도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최소의 생활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정의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축이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그리고 균등하고 정의롭고 또 자유시장 이 경제는 그야말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마치 이것이 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 즉 종교적 진리에 가까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최소한의 삶조차도 흔들린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봤자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나는 몇 년을 10년을 벌어야 될 돈을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사고 팔아서 금방 벌더라. 그리고 내 평생을 일해봤자 내 몸을 낼 공간 한 평도 구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해이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경제난의 시대에 그렇게 되기 쉬운데요. 요즘 우한폐렴까지 덮치면서 이 우한폐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의 결정은 청와대의 문재인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죠.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바이러스 그 자체로 보고 전문가가 이 바이러스는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문 닫으세요. 닫게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한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선호와 판단과 자신의 좋아하는 나라, 정치 이념에 따라서 한국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안 한다면 안 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민주주의가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 대통령 선거에 한번 뽑혔다고
지 마음대로 국민의 전체의 목숨과 또 국민의 생활, 삶,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틈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그렇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은 외치와 국방만 하고 총리가 책임 총리로 내정을 맡고 장관들에게도 분산시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 들으면 이게 또 솔깃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을 바라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부분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적어도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과거의 왕국의 영화에서 2차 대전의 패전에서 온갖 또 이 공산화의 위험에서 다 겪었습니다. 저런 나라에서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면 서로가 무리한 짓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상식을 지킨다라는 부분에 이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무난하게 가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고 권력도 나누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그 나라에도 보면 얼마 전에 이 부패를 저질러서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세계의 뉴스가 된 적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세상에 누구에게도 구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제도나 시스템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개인의 삶이 그야말로 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또 흔히 우리에게 주입된 가치로서 민주주의만큼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인데요. 자, 부당한 일을 다 참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약자는 다 참아야 된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좌우에 모든 배운 사람, 모든 기업, 모든 지식인, 모든 경제 경영학자들이 타다를 허용해야 그것이 그야말로 혁신 경제이고 창의 경제이고 공유 경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택시 기사들의 삶과 노력과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세상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서부 카우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이라서 이것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사회, 더 나아가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IT, 모빌리티 산업 등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대부분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당신들을 먹여 살린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또 사실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또 따지고 보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아니, 일자리가 사라지지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거의 없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가게 되면 점점 더 소수의 기술을 가진 사람, 소수의 자본을 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부자가 되지 나머지 일자리들은 대부분 소멸되어 가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거짓말을 그냥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라지는 일자리, 세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저 양극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일자리들이 저 임금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산업별로, 나라별로 분업화되고, 그 속에서 한 나라의 일자리가 초토화되는 것.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브렉시트를 낳았고,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의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 양극화의 이 부작용이 이제는 기성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의 이 후유증이 세계 정치를 다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6, 70년대에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마치 수백 년 된, 검증이 된, 그래도 최상의 제도인 양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를 지배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그야말로 이 투기 자본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붙어서 또 이해를 나누는 지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판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를 이야기하고 우를 이야기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게, 영국의 보수당이 잡았거나 노동당이 잡았거나 관계없이 최근 한 40년간 영국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화, 세계화라는 속에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일해야 될 제조업 일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요. 금융인이, 문안이 이런 일자리들로 지금 재배치되어서 부동산 가격만 런던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는 런던이 멋있었죠. 옛날에 쾌쾌하고 아주 태락했는데, 그런데 그 멋있는 영국의 이면에요, 그야말로 EU 국가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층, 영국에는 아직도 귀족 상류층들이 있죠. 신분 세습이 영국만큼 철저한 나라가 없죠. 자, 그리고 재능이 문화나 뭐 디자인이나 패션이나 예능 쪽에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런던 시내에서 사는 게 워낙 비싼 이 집값 때문에 고통이 됐죠. 전 세계의 구린 돈들이 런던으로 다 들어왔지만은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구린 돈들이 런던의 부동산을 폭등시켰지 런던 사람의 삶을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자, 금융위기가 와서 은행이 망가져도 국가는 그 은행은 다 살리는데, 영국의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 부분은 더 줄입니다. 전체 복지를 해야 될 돈이 은행 한 개에 들어가서 사고친 은행은 구제해 줍니다. 그리고 책임도 안 묻고 깜빵도 안 묻고 안 가고 돈 떼여도 그만입니다. 미국도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복지제도는 점점 축소되고, 끊임없이 돈을 좀 주면 영국에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이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한 폐렴을 미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받으려니까 미국에 잘못되어진 온갖 미국의 기득권들이 다 숟가락을 올려놓은 의료 시스템 때문에 폐렴 검사 하나에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안 하죠. 미국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뭐 얼마 전에 뭐 10,000명인가 어쩐가 뭐 했죠. 근데 미국이 왜 독감에 유행을 하면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에는 독감 예방 주사나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층은 독감, 일반 뭐 미국의 중산층도 독감을 예방 주사 맞는다라는 그 비용이나 절차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 사회의 합리성, 그리고 또 미국 사회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잘 짜여진 삶,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 독감 예방 주사나 한마디로 우한 폐렴 검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올려요. 자유우파, 무슨 자유시장 경제, 황장수는 위장보수, 좌파다. 내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짜증을 내는 부분의 근원이 뭔가 하면, 또 타다에 대한 논쟁, 보수의 대다수가 타자를 이렇게 지지하죠. 택시기사들을 흘러간 영국의 적기 논쟁, 옛날에 마차가 있을 때 차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마차들의 로비에 의해서 차 앞에 사람이 한 명 들고 뛰어야 된다. 빨간 길을 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합니까? 사람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원하지요. 누가 돈을 벌고 독점을 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서포15조나 이런 데에서 어플 경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플이 없을 때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어플이 없을 때도 우리는 우리 하는 그냥 방식대로 아파트 단지에 저 깔아놓은 책을 통해서 조그마한 광고책 있잖아요. 중국집에 뭘 시켜 먹을까 전화하고 주인은 배달 직원을 두고 예, 빨리 배달해 드릴게요 하고 좀 있으면 배달 직원이 와서 배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자리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달앱 서너 개가 배달 시장을 장악해버리고 주인은 이제 배달앱에 종속된 노예가 되어서 배달앱 상단에 자기 광고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 자기 수익의 20, 30%가 그냥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배달앱의 광고비 이런 비용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제 동네에서 하던 가게는 대부분이 그냥 배달 전문 가게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마디로 이 요즘 한국의 카카오 택시니 또 뭐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카카오 카풀 어플 하나를 가지고 결국 수백만 명을 끌어모아서 그걸로서 돈을 버는 경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몇 조씩 팔아먹는 경제.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을 팔아먹은 주인은 외국에서 돈 끌어와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이걸 좀 투자해서 키워가지고 또 몇 조에 팔아가지고 자기는 최소 자기 지분만 몇 천억을 벌고 거기에 젓가락 올렸던 사람들은 다 몇백억 몇천억씩 벌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버는 돈에 또 상대적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식당 주인들이나 또 배달을 시켜 먹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 없던 배달비가 생겼고 또 배달하면서 품질도 조잡해졌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타다 택시가 깨끗하다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면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로 타다가 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향후 5년, 10년을 택시를 위해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좋은 택시를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가겠다. 택시가 혁신해봤자 어디까지 혁신하겠어요? 런던이나 뉴욕에 최고의 도시에 가서 택시 타보셨습니까? 올드합니다. 오히려. 우버가 혁신이라 했는데 우버가 생겨서 택시 기사도 망했고 우버 기사도 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누구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요? 없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붙여가지고 결국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어플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주자고 어플 경제 그리고 타다 이걸 갖다가 자유시장 경제의 규제 혁신의 아주 유니콘이다. 그리고 굉장히 4차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플이 4차 산업입니까? 그건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기술 수준에 속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상업화하는 재주만 있었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정권도 다 거기 편을 들고 행정부도 거기 편을 들고 신문도 전부 편을 들고 그리고 학자들도 다 거기 편을 듭니다. 그러면 그 편을 드는 지식인과 더 나아가서 유명한 교수, 뭐 언론사, 간부, 기자, 또 정치인, 또 공무원 등은 왜 그쪽의 편을 들까요? 그 사람들은 과연 일자리의 미래나 노동의 상실이나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은 사회의 성자입니다. 성자는 항상 성자끼리의 커넥션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아니,
택시기사 편을 들어봤자 그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택시기사분 편 들었어요. 공짜 택시 한 서너 번 타고 밥 택시기사분한테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떨어진 것다예요. 그런데 타다 편을 들게 되는 사람들은 타다와 또 타다를 앞세워서 이제 타다가 그렇게 해먹기 시작하면 다른 또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사업을 타달 하나를 통과되는가를 보고 이 업계에 다 뛰어들라죠. 카카오는 카풀. 자, 근데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최고의 IT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택시니 카풀에다가 손을 대어서 간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트럼프 같이 욕을 먹는 기업가였을 거예요. 졸부다. 천민 졸부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라고 그게 규제 완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지구상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한 번도 없었고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민주주의도 없었어요. 자, 우리 보고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으로 서민이 더욱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은 이원집정부제예요.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원집정부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득권의 커넥션이 되는 거야. 저는 지금 나타나는 포퓰리즘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기득권끼리 해먹는 부분을 그게 아니다. 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비록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득권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나 가진 자들이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거 봤습니까? 대학 입시 제도가 서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희한한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주택요? 서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한번 해야 되겠다.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아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막 집 사라 돈 빌려줄게. 전부 그거였지 않습니까? 자, 주택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알고 보면 모든 시스템과 제도는 기득권을 위한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과거 60, 70년대는 자, 기업이라도 하나 제대로 있어야 우리가 돈을 나중에 다 벌고 거기 가서 취업을 해서 또 밑으로 내려온다. 자, 톱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낙수 효과다 해서 한 8, 90년대까지는 맞았지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낙수 효과도 없어졌습니다. 삼성이 돈을 버는 건 삼성이 돈을 버는 건지 국가가 잘 사는 일도 아니고 내가 잘 사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는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진보, 친북, 친중 이런 과제들이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느끼면서 저 사람의 머리는 왜 저럴까? 왜 대깨문은 저럴까라고 느끼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묻습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진짜 자유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반칙을 쓰지 않고 공정하며 약자를 깔아뭉개지 않는 탐욕적이지 않은 드라이한 완전 경쟁 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다고 우리한테 약을 파는 거나 자유시장 경제가 있다고 약을 파는 거나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1위를 달리는지,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에도 유력한지, 이거는요, 민주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또 각종 이런 선전, 선동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식 정치, 발언, 행동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태형적 민주주의죠. 그런데 이런 태형적 민주주의에 미국의 수백 년 된 민주주의의 본산에서의 원칙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옳았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기득권을 위한, 상류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 양, 정말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인 양 가짜로 포장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사회 보편적으로 주입시키는 생각, 진영 대립에 의해서 강요하는 생각 등에 맹목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부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다수의 뜻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여론조사나 여론조작이나 선동이나 진영 대립을 조작해서 다수의 생각을 덩어리로 몰고 가서 나도 부화내동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그것이 내가 민주주의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내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 전직 어떤 대통령을 구하자고 막 야단입니다. 자, 그걸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자는 것 같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고 평소에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이 삶의 괴리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것이 자신의 삶을 낫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해봤지요. 대깨문을 주장하면서요, 서민들이 길거리로 친노 친문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친노 친문들이요, 진짜 문재인이 자기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건가? 그 문재인과 노무현의 이면의 삶은 어떠한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측근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알면 대깨문을 할 수 있겠느냐? 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예요. 이런 식의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을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데 황교안은 스스로 대통령을 안 하겠다고 총선 승리하면 위원 집정부제를 하겠다 했어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죠. 가짜 대통령이죠. 그런데도 지금 황을 비판하지 마라. 보수가 단합해야 된다. 보수가 단합해서 뭐 하려고요? 문재인이 심판해. 문재인이 심판한다면 왜 개헌을 합니까? 위원 집정부제?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심판이 되죠. 이길 자신만 있으면요. 옛날에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당 때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사실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건데 모두가요. 그냥 메커니즘, 이념을 만드는 도구 속에 자신의 생각을 날려버리면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도 나아진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